안녕하세요. 다음 주가 중간고사라면서요. 그래서 거기에 묻고 있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느라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상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1시간 조금 남짓 여러분들에게 사진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존에 아시던 것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짜로. 핸드폰 지금 갖고 계시죠? 끄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진 많이 찍으세요? 스마트폰으로? 그럼 거기서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부탁할게요. 진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진 한 장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기고 싶은 순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 한 장에 딱 2장만 찾아보실래요? 찾아보세요, 한번. 두루. 뭐 사랑하는 사람은 뭐 애인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뭐 가족분들도 있을 테고 친구도 있으시겠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 여행도 있을 거고요. 뭐 아주 맛있는 걸 먹는 순간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찾아보셨어요? 지금 정말 2장 바로 찾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되게 빠르다. 아직 못 찾겠다는 분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 아까 제일 먼저 손 드셨던 분이 있는데 우리 여학생 분인가? 예.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기억에 남기고 싶은 순간 2장 찾았어요? 한 장? 잘 안 들려요. 한 장 찾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기억에 남는 순간이에요? 맛있는 거 먹었던? 예. 지금 우리 학생분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구랑 배낭여행을 가서 어느 곳에 가서 맛있는 것을 여럿 같이 맛있게 먹는 순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사진을 왜 찍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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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계실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고 자신의 감정이 일렁이는 어떤 대상 앞에 섰을 때 그거를 남기고 싶어 하죠. 계속 가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 사진은 우리 아까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되게 초기 과정 이런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인간이 나라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욕구에서 나온 문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이 자극되어진 순간에 대한 것들을 남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다가서고 싶지 않으세요? 가까이 있고 싶지 멀리 저쪽에 있으라고 하지 않죠. 미운 사람은 보기 싫어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앞에 서고 싶잖아요. 그런 감정을 그대로 확인시켜주는 게 사진이에요. 이 뻔한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1시간 정도 말씀드리려고 한 핵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사실은 사진이라는 걸로 사랑을 하고 있죠. 근데 사랑이라, 야, 참 너무 옛날 말이고 뭐 진부한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음 주가 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고 있어요? 공부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냐고요? 좋아하는 애인하고만 하고 가까운 친구만끼리만 하는 게 사랑이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여러 형태의 공부, 뭐 나중에 졸업한 이후에 취업의 문제들, 그런 것들 사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나와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사실 좀 잊어가지 않나,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런 약간의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은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진이 왜 사랑일까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진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뭐가 느껴지세요? 얘기 좀 크게 해주면 되게 좋을 텐데. 단어로 한번 누구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이 사진을 보고 딱 드는 느낌들. 가난. 또 뭐가 있어요? 고단함. 아, 좋네요. 또 뭐가 있어요? 예? 아, 잘 안 들려. 뭐 나이 이런 것도 보여주세요. 세월 뭐 이런 거. 예? 생명. 아, 멋지다. 그거 어디서 뭘 보고 그걸 느끼셨어요? 어느 분이신가? 예, 그래요. 예, 아유, 괜찮아요. 예. 아니, 지금 여기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좋은 얘기 같아요. 예. 엊그저께 미국에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테러가 있었죠. 예, 그거 혹시 영상이나 사진 이미지들 보셨어요? 예, 기분이 어땠어요? 되게 안타깝죠? 예, 어느 타인이 갖게 될 아니면 갖고 있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상처와 고통 앞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방 안에서 보고 있기는 하죠. 이 사진이라는 것은 보도의 역할에서 보면 그런 걸 전달해주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니면 피해, 여러 형태의 현실적인 그 고단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기는요,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인식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라크가 2003년도에 전쟁이 있었던 거 아시죠? 2003년도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린 때이기도 했을 텐데 10여 년, 딱 10년 전이니까 그때 이라크에서 전쟁이 터지고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다친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때는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이라크에 집중되어져 있었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시시각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피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시시각각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한두 명이 뭐 이렇게 해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것이면 절대 보도가 안 되고 뭐 폭탄 테러나 이런 걸로 한 100여 명 이렇게 죽고 해야 이 바그다드발 어떤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죠. 이제는 어지간한 죽음들 아니면 어지간한 상처나 고통이 아니면 우리들의 뇌와 눈을 자극시키지 못해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고통들을 너무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은 익숙해져 가고 그래서 익숙해져라는 것을 인해서 저 정도는 뭐 몇 명 안 죽었네, 저 정도는 뭐 상처나 고통 별거 아니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울러 사실 나오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디어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더 세고 더 고통의 어떤 모습들이 극대화된 그런 형태의 그림들과 이미지들을 생산해내고 그런 것들을 소비하면서 또 그것을 소비하는 어떤 주체적인 대상으로서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그냥 섞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시기에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해주고 상황을 보여주는 것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사진이라는 거 가지고 왜 사랑이라는 말을 할까? 사랑이라는 뭐 대단한 뭐 그런 건 아니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카메라,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실제의 모습들, 어느 누군가 아니면 기억되는 장소들,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갔을 때 느껴졌던 그런 어떤 감정의 일렁임들,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랑인데 사진은요 바로 그 앞에 서야만 완성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찍은 사진 속, 핸드폰에 있는 사진 속 단 한 컷도 여러분들이 실제 그 안에 가서 찍지 않은 사진은 없을 거예요. 물론 남들이 보내준 사진을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서 사진을 찍은 것이고
좋아하고 기억내는 장소가 있으면 바로 거기 갔었기 때문에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이 갔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몸이 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가지 않았으면 그걸 느낄 수가 없죠. 에베레스트는 정상에 올라가서 내 발 아래에 놓여져 있는 전 세계를 한번 바라보고 싶다, 사진도 찍고 싶다. 그러면 남들이 찍은 그 사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카메라 메고 산소통 둘러매고 올라가야 되죠. 사진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야만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 어떤 표현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글이나 이런 거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런 것들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한번 보고 가서 자기 작업실을 상상하고 해서 쓰고 만들고 그리고 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진은 바로 즉자적으로 그 앞에서 있어야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이 또 내 자신도 그렇지만 그 앞에 가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눈빛도 살피고 표정도 살피고 피부색의 변화도 살피고 몸짓도 살피면서 뭔가를 더 확인하게 되죠. 일렁일렁거리는 어떤 그런 감정들도 확인하게 되고 멀리서 전화상으로나 뭐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함께 있는 것을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그 순간에 구현해낼 수 있는 게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이제 이라크예요. 2003년도에 이라크. 제가 이제 뭐 종군 기자라는 형식으로 한번 이라크를 갔다가 한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서 왜 사진이 소통과 교감의 도구로서 거기에 사랑이라는 시선의 감정들을 넣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쭉 이어지는 사진들인데 여러분들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상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더듬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뭐 총탄과 포탄이 난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연상하기 마련이고 영화상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제 전쟁터라는 것은 저런 곳이야라고 이제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이때는 이제 한겨레 신문에 있을 때인데 이때는 여기저기서 이제 미국이 언제 폭격을 시작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제 저기를 해야만이 이제 그 뭐 후세인을 내쫓고 그 다음에 대량 불법 살상 무기를 뭐 이제 다 잠재울 수 있고 이런 얘기들만 많이 나오던 때였었죠. 정작 폭탄 공격을 받고 쓰러져갈 민간인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문득 저기 한번 가볼까 싶어서 정말 하여튼 굉장히 어렵게 이라크를 들어갔었는데 이제 전쟁이 폭격이 시작되기 하루 정도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같이 갔던 일행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안 되겠다, 이제 철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르단 암만으로 철수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좀 남기로 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을 보내는 버스를 이제 배웅을 하러 딱 갔는데 그동안 저희를 안 내려줬던 이제 가이드인 카심이라고 하는 이라크 친구가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뭐 그렇다. 되게 친했어요. 네. 그러면은 넌 내가 만약 몸이 아프다고 하면 네가 서울에서 나를 해서 바그다드로 와줄 수 있겠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내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버스를 타고 나가달라는 거였어요.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뭐 이 나라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네가 왜 여기 남아서 행여나 그런 일이 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버스를 타고 나가달라고 저를 정말 간절히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카심이랑 갑자기 눈물이 팍 터져가지고 둘이 막 부둥켜갖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 안에는 그때 사실은 일종의 약간 치기가 있었죠. 뭐 종군 기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누려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가서 막 무슨 시대에 뭔가를 남기고 싶은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욕구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조금 사적인 감정들 두어서 많이 갔던 곳인데
거기에서 만난 지 불과 열흘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저를 위해서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전해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나는 이제 이런 목적으로 두고 왔었는데 전쟁 상황이라고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과연 내가 이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저도 그 전전날인가 민병대한테 붙잡혀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총 겨눠가지고 끌려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되게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그랬던 때였었는데 그 친구의 이제 그것이 저한테 있어서 기자로서 이 현장을 왔었지만은 기자가 아닌 다른 시선으로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저한테 하게 만들었죠. 지금 제 사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한 바퀴 돌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한테 있어서 했던 그런 계기점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시선이 아니라 그곳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갖게 될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 무엇인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리에 제가 200 몇 번째 이렇게 강사로 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여기 저도 굉장히 과분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 치고 사실은 아마 어떤 역할들 분명히 하고 계시고 어떤 발언을 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뭔가를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오시지 않나 싶어요. 저도 굉장히 과분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저희 기억 속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한 10여 년 전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급한 일이 있어서 낮 시간에 저희 이제 집을 잠깐 물건 하나 가지려고 가는 중이었는데 석계역이었나? 예, 그때쯤이었는데 거기가 계단이 되게 가파라요. 지금도 이제 그 리프트 같은 게 없어요.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장애인 친구들 위한. 굉장히 급하게 막 밑으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 이제 여학생 한 분이 밑에서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거의 가팔라서. 그래서 근데 이걸 딱 보고 그냥 갈까? 급한데 이렇게 망설이다가 아이씨 아니다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줄게요 하고서는 그분을 잡고 이제 위로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팔을 붙잡고 이렇게 좀 부축을 한 다음에 올라가서 딱 올라갔는데 몇 계단 되는데 올라가서 지하철이 마침 들어와서 거기다가 딱 이렇게 잘 문 열릴 때 이렇게 안에다가 에스코트 해주고 잘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 여학생의 그 표정을 또한 잊을 수가 없어요.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그 불과 한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친구의 호흡이 아니라 저의 호흡으로 어떻게 볼까 좀 치기 어린 동정심이랄까 그런 연민의식을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거기에 그렇게 해서 보내고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해야 할 일도 잠깐 놔두고 내가 지금 방금 뭐 한 거지?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게 제 자신을 돌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이러저런 걸 저 잘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과 더불어서 아니면 돌아봄과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의 이런 사진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이라크를 통해서 기자로서의 사진이 아니라 그 안에 있어서의 실체적인 모습들 잘 드러나진 않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따로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제 제가 일과는 별개로 이제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요. 예.
2004년도에 이제 캄보디아를 처음 가게 된 계기가 거기에는 이제 에이즈 환자분들과 좀 시간을 좀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름 휴가랑 연월차를 내서 이제 처음 캄보디아를 가게 됐는데 그때 가게 되면서 든 생각이 내가 이분들한테 가자마자 인사를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어떤 시간을 가져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정작 현장에 가서 그 센터에 가서 그분들과 접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오히려 제가 몸을 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실은 이제 보기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저한테 있어서 이제 더 많은 어떤 그런 반성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기자로서의 사진이 아니라 그곳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삶의 여지들, 감동의 여지들을 이제 찾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캄보디아에 가서 무료 사진관을 차렸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이제 벙깍 호수라고 하는 마을, 그 호수를 주변 둘러싸여 있는 이제 마을, 빈민촌 마을인데 이제 이 마을을 비롯한 4개 지역의 빈민촌에 이제 그 이동식이죠. 이제 그 챙겨 들어가서 사진 찍고 일주일 후에 다시 액자 껴서 갖다 주는 그러한 이제 작업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들로 가족 사진이나 이제 개인 사진들을 이제 찍어주는 일들을 해 왔어요. 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뭐냐면 이제 이런 사진, 가족 사진의 형태가 이제 이런 형식들로 이루어지는데, 예. 이런 경우도 이제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가족 단위로 이제 모습들을 이제 담아주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장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네. 여기가 이제 이 마을이 강제 철거가 돼요. 저쪽 호수를 다 메꾸어서 종합 유통단지를 만들겠다는 이제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철거 반원들이 이제 이 마을들을 다 건물을 뽀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날 아침 이 가족의 집들이 다 이제 강제 철거가 됐죠.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보상 뭐 이런 거 별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이날 1차 철거 대상이 아닌 동네 이웃분이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쉬우니까 닭 한 마리를 사다가 이렇게 점심 한 끼를 차려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다 마을 사람들 아니까 뭘 이런 걸 찍냐고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쑥스럽게 얘기를 주고받았던 장면인데 이 캄보디아에서 이게 그 고기 중에서 제일 비싼 고기가 닭고기예요. 소고기가 제일 싸고. 근데 사실 저 마을에 사는 사람이 저기 닭 한 마리를 샀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을 많이 지출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곳이고 뭐 무언가 내놓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질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저렇게 떠나는 와중에 이웃끼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갖게 된 어떤 정의 의미들 이런 부분들을 이 장면 같은 데서 제가 이제 굉장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가난하면 아까도 제가 첫 사진에 발 사진 보여주면서 그 사진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해서 여러분들 반응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언뜻 보면 외형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그런 가난들, 비루함들 또는 어떤 낮은 시선들, 뭐 장애가 있어서 가난해서 또는 피부색이 뭐 더 검어서 그런 형식들로 인해서 이제 뭐 인간의 삶들이 계층화되어지거나 낮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가령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난만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기도 하고, 뭐 장애인이다 하면은 그 뒤에 붙은 인이라는 말보다 장애라는 말을 먼저 보게 되어지죠. 일종의 하나 인식의 방편으로 그런 이제 그 시선의 기제들이 저희들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잠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은 뭐 가장 힘도 없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저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어느 누구 하나 또는 어떤 뭐 좀 이렇게 낮게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가지고 있는 뭐 것들에 비해서 전혀 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해줄 수 있는 작은 감동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아니면 찾는다기보다는 가서 느끼면서 전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왜 바깥의 용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요, 유방암 걸리신 분들과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생과 사의 사이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굉장히 특별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 사진적으로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과 카메라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봤어요.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는데 가는 무엇이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봅시다. 우리는 항상 내일을 생각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졸업 후에 취업도 해야 되고 이후에는 또 많은 삶들이 누워져 있죠. 그래서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의 어떤 부분들을 찾고 있고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는 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힘들을 찾아봤던 거였습니다.
죽음 사이 안에 있는 병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하나의 측은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항상 안쓰럽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잊고 자기 자신의 감정의 흐름대로 찾아보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저는 옆에서 이렇게 묵묵히 기록하는 작업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내가 저때 저 어떤 꽃에, 저 나무에, 아니면 저런 어떤 색깔들에 이런 것들에 내가 큰 감동을 얻었었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서로 확인하는 어떤 이런 시간들을 가졌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아프죠. 지금 어떤 묵상의 시간들인데 시간상 약간 줄여서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아까 여기 강의 시작 전에 어머니라고 하는 어떤 영상이 이제 나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길어서 그걸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못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다른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두루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타인의 삶이 지니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피부색이라든지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지 뭐 장애라든지, 제가 또 북한도 굉장히 많이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 어떤 이념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어떤 존엄되어져야 될 존엄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한다, 이런 관점으로 많이 여러 나라를 두루 국내외를 이렇게 많이 살폈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캄보디아가 지뢰 피해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지금도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팔이나 다리를 잃게 된 사람들을 기술 교육을 해주는 이제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이제 입학에서 졸업까지 1년 과정을 영상으로 풀어본 거고요. 사진과 영상으로. 그리고 이제 지뢰 피해자들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도 더불어서 같이 이 학교에 들어와서 기술 교육을 배우는 곳인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제가 부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학식 날이고 여기 뒤에 지금 타고 온 친구 역시도 이제 지뢰로 한쪽 다리를 잃은 친구.
이제 이 학교의 특징은 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전혀 아무런 어떤 그런 불편한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정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로 아울러 살피지도 않고 있고, 너 열심히 이제 기술 배워서 나중에 취업하고 뭐 이런 거 잘 해보자, 이런 어떤 방침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워낙 여기는 이제 지뢰 사고도 많고 해서 지금도 많이 다치는데요. 매년 7월 정도에 전국으로 학생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학교 입학을 시켜요. 다 전액 무료로 하고 있고, 제가 일하던 NGO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학교인데 한 해 평균 100명 정도 입학을 해서 이제 농업기술, 그다음에 전자제품 수리, 기계 수리, 그다음에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봉, 그다음에 목공예, 이렇게 5가지 전공을 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나가죠. 이 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가난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전쟁을 오래 겪었고, 또 뭐 피부색이 또 뭐 이렇게 차이가 있고, 어떤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일관되고 낮은 어떤 그런 시선들이 항상 존재를 하죠. 3세계라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부분들을 가꾸고 또 당당하게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불편한 시선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친구도 1년을 같이 있었는데 어떤 장애를 극복한다, 뭐 무슨 인간 승리를 한다, 그런 관점으로 전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자기 자신을 채워나가는지, 불편한 다리나 팔을, 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인들이 그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뭔가를 찾아가는지, 그런 과정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진행됐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기숙사 방배정을 받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는 이제 학생 사진 찍는 모습입니다. 이 썽아라는 말은 참 잘생겼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캄보디아 말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1년 동안의 그 이제 교육 과정과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영상과 사진으로 풀어가지고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라고는 시간대별로 그 1년 과정을 이렇게 넣어본 풍경입니다.
13개의 기숙사가 있고요. 스스로 밥을 다 해먹고 이제 기계 수리반인데, 여기에서 이제 맨 처음에 자전거 수리, 뭐 펑크난 거라든가, 그다음 오토바이 기술 수리,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목공반 학생들이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모두 이제 이 학교 출신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부 지뢰로 신체 일부들을 다 잃었던 분들이죠. 20년 된 학교인데, 이제 재봉반. 이 학교 에피소드 하나, 지금 이분이 선생님인데, 이 학교에 이제 학생이 입학을, 남학생 입학을 한 농업반 학생인데, 이 선생님한테 반한 거예요, 예전에. 근데 이제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소개할 그런 게 없었다가, 그 학생이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너무 능력이 있어서 학교의 선생으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선생 대 선생이 된 거죠. 그리고 청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사진의 변화에서 느끼시겠지만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소풍 가는 날입니다.
이게 세계 장애인의 날이죠. 이때 이제 그 캄보디아 전역에 있는 장애인 지원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에는 그 등록된 NGO 수만 6천여 개가 넘어요. 근데 비등록 NGO들까지 포함하면 2만여 개 정도의 그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단체들 중에 이제 한 30여 개 그 단체들이 모여서 안 돼. 되다 말다. 이거 밑에를 아마 주셔서 그럴 것 같은데. 네? 밑에를. 아니 올렸는데? 네? 이제 1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 건데 이 꽃이 바톤이에요. 이어달리기 하는 장면인데 건전지 새 걸로 다시 알았어요. 이게 사운드가 더 좋아서.
이제 졸업식 다음 날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헤어짐이 아쉬워서 서로 이렇게 아쉬움을 나누는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이 학교가 1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사실 오기 전에는 많이 위축되어서 오는데 이 학교의 풍토나 학교의 모든 방향들이 어떤 당당함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어 넣어 주는데 끝날 때쯤 돼서는 굉장히 자신감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이제 가죠. 그래서 취업을 알선해 주기도 하고 고향에 가서 자기 전공 살려서 이제 가게를 내면 이제 무이자 대출도 해주고 나중에 천천히 이제 돌려받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영상이 좀 다소 길었는데요. 지루하셨나요? 사실 이제 요걸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으면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인간 승리의 뭔가 장애를 극복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 영화 중에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실제 그 마라톤을 했던 친구를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 놨던 거였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비장애인인 장애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게 뭔가를 해나가는 것처럼 보여야 마치 너는 대단한 거고 주목을 받고 승리를 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나눔의 대상, 이제 장애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까 이제 얘기한 장애라든가 가난, 빈곤들, 기아, 피부색의 차이들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타인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계층화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시선들 위에 어떻게 바라볼 것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거창하게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어떤 감정이 담아 들어가져 있으면 장애보다는 사람이 먼저 보이고 또 마찬가지로 가난보다도 어떤 그런 피부색보다도 다른 어떤 그런 것들로 결정지을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기제들보다도 더 사람임을 먼저 보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비슷하게 제가 이제 10년 넘게 이제 해오고 있는 어느 가족의 모습을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6, 7분 정도 걸릴 거예요. 여기는 강원도 화천의 선입골이라고 하는 산속의 외딴 집이고요. 여기에 이제 귀농이나 이런 건 아니고 자연 귀의라고 할까요? 물질 문명의 시기를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삶을 한번 이루어보자. 그 속에 속해서 이 문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줄 수 있는 상처에서 좀 벗어나보자 하는 형식으로 삶을 선택했던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학교를 보내지 않고 부인들이 직접 집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저 어머니는 이제 그 약사였었고 아버님은 한글학자셨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어머니가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사진 속에서 변화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성장해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2001년부터 이제 바로 얼마 전까지 한 10여 년의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엄마를 잃었지만 위축되지 않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꿈을 그냥 이렇게 찾아가는 아이들이죠. 다 각자의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리사가 꿈이고요. 하나는 우리나라 그 재래종 벽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외국종들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하고 싶어하고, 또 한 친구는 식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쪽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죠. 막내만 이제 학교를 지금 현재는 다니고 있고요.
요걸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를 여러 가지 가져왔다가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어떻게 타인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들의 삶을 외형적인 어떤 조건으로만 보고 말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남들에게 의해서 내 자신이 존중되어지길 원하듯이 또한 타인의 삶 역시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시선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가난하니까 또는 뭔가 나보다 기질이 못났으니까 동정이나 연민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물질적이든 뭐든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건 뭐 그런 거로도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도 NGO 활동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과 관여를 많이 해봤지만 사실은 그렇게 당장에 눈앞에 보여지는 뭔가를 주어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그걸 또 좋아해들 해주고 이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친구 보듯이 이렇게 바라봐주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 없는 이제 여러 형식의 인식의 그 조건들이 참 많죠. 편견 또는 선입견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허물어뜨리면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사랑이지 않겠나. 그 사진 역시도 그런 부분들로서 그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아마 미술 치료나 뭐 음악 치료나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 치료의 과정으로 이제 진행되어진 것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또 사진 치료라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내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서의 부분이 아니라 사진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게 해주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요. 또 섬세하게 그분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읽어주기도 해야 되고 거기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그 사람이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어떤 무엇에 가령 뭐 남들이 보통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꽃을 찍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길가에 버려져 있는 어떤 그런 쓰레기가 됐든 아니면은 저쪽 구석에 시멘트 구석에 비집고 나와 있는 조그만 잡초가 됐든 그런 것에 눈이 더 많이 가면 그 사람은 바로 그걸 사랑하는 거겠죠. 그것에 더 마음이 많이 가는 거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는 거죠. 너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맞아. 남들이 누구나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무엇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니라고 묻는 게 어떤 그런 역할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뭐 굳이 그런 형식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대상이 담겨진 사람들 또는 상황들, 기억들 그런 것들 아마 많이 기억에들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단순히 찍는 거, 나 찍었다고 그냥 한번 딱 웃지 마시고요. 한번 두루 살펴보세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참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지우지를 마시고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내가 이때 참 이랬었지 하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 안에 또 빠져볼 수도 있겠죠. 이미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들이 녹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겠죠.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1시간 조금 넘게 이러저런 영상과 사진들과 뭐 두서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려봤는데요. 아직 학생이시니까 이제 뭘 해야 될 시간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귀한 시간들 잘 보내시고 많이 사랑들 나누고 사랑하시면서 공부하시고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